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자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장 내일만 해도 어떤가요? 빅테크 3대장 애플, 아마존,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일 이 모든 기업들이 어닝 미스를 기록한다면,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설마 했는데 말이죠. 짜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한 건 죄송한 건데 그래도 시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어제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과 메타의 호재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약보합세를 보였고 S&P 500은 1.47%, 나스닥은 무려 3.2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만큼 큰 상승을 한 것은 시장이 기대감만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미국 시장의 고용 수준을 알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시장이 완벽하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항상 증시 하락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이며 한 달 동안 하락하면서 오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식의 수치들은 적어도 미국 시장을 하락시키는 기폭제 혹은 상승을 억제하는 억제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찌 보면 심각하게 완벽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예 이 지표를 악재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기대감과 환호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되었고, 오늘은 그렇게 좋은 미국의 고용시장을 가지고도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악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호재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더 최악의 상황인 시장이 완벽하게 이성을 잃어버렸고 고용지표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수준까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비이성적인 모습은 오늘로 끝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3대장이 나란히 어닝미스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장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아마존과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도 나스닥 순풍에 힘입어 당일 7.5% 가까이 상승했지만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하락을 보였고, 그 결과 5% 폭락하면서 애프터장까지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 자체는 1492억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1456억 달러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에서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0.03달러의 실적을 내놓았는데 시장 전망치였던 0.17달러보다 약 80% 이상 낮은 수치로 쇼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쇼킹한 부분은 바로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순수익은 2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EPS와 함께 저번 분기 실적의 98%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아마존 실적에서 가장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였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4분기 동안 전년 대비 20%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3분기 성장률이었던 27.5%,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도 못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고객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 구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도 주가로는 아마존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역시 구글도 본장에서는 7%대 상승을 하더니 애프터장에서 5%대 폭락을 보였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자면요. 구글은 딱 보기에도 엉망진창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스가 나는데요. 총 매출은 760억 달러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766억 달러보다 낮았습니다. 거기에 주당 순이익 EPS도 1.05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1.19달러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스한 실적의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검색과 유튜브 사업을 포함한 구글 광고 매출의 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문제점으로 광고주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실적이 나온 것만으로도 나스닥 선물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약 30분 뒤에 발표된 애플의 실적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애플은 1등주답게 하락을 그래도 조금은 덜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표면적으로 3%지 애플의 3% 하락은 어마어마한 수치나 다름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애플도 방금 본 알파벳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매출 부분에서는 1171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1218억 달러보다 크게 하회했고, 그로 인해 1.88달러로 나온 주당순이익 EPS도 시장 전망치인 1.95달러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상품 매출군 중에 아이패드가 시장 전망치보다 21.5%나 높게 나오면서 선방을 해주었으나, 아이폰과 맥이 각각 시장 전망치보다 4.9% 그리고 17.7%나 낮게 나왔습니다. 이 두 제품군 모두 애플의 주력 서비스인 만큼 시장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애플의 CEO 팀 쿡은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달러 강세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생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수축 국면에 놓여있는 거시경제 환경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빅테크 3대장에 비해서는 끝발이 많이 떨어지지만 반도체 섹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퀄컴도 어닝 미스를 냈습니다. 그와 함께 포드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았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어닝 미스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던 실적 발표 시즌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일의 하락은 하락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것이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애써 외면을 했건 호재로 둔갑을 시켰건 말이죠. 그리고 내일은 또 시장에 중요한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미국의 실업률과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 미국의 구매자 관리지수 등 많은 것들이 발표될 겁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는 확실히 위축되어 있는 만큼 오늘 지나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이러한 지표들을 눈여겨볼 것입니다. 앞장서서 모두가 뛰어가던 와중에 앞에서 폭탄이 터졌으니 이제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조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지표들 중 단 하나라도 안 좋으면 그것에 포커싱을 맞출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장이 단기간에 폭등한 만큼 어느 정도 하락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폭등을 해서 거품이 끼는 순간 어게인 2022입니다. 내일부터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시장이 하락하겠거니 생각하시는 것이 건강한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 이제 상승장은 끝났고 하락 시작이네. 아니, 무슨 폭등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나?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주식 멈추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먼저 고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가 매수 찬스 개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하락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빅테크 3대장의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아마존의 실적 부진은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고객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의 실적 부진은요, 아마존과 마찬가지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애플은 또 뭐였나요? 마찬가지였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상황과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외부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한 여파가 가장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기업들이 경제 수축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서 실적을 좋게 내놓는다면 대단한 것이고, 실적이 나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실적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란 전 분기에 내놨던 가이던스와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비교해서 호재다, 악재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도 한 몫을 합니다. 어제 메타는 어땠나요? 딱 보시기에 실적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실적은 그리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등한 것은 자사주 매입 소식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가를 방어해준다는 희망을 주니까요.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었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실적이 잠시 안 좋다고 해서 그 악재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좋은 주식의 박앤세일 구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FOMC와 메타 자사주 매입에 대한 호재로 인한 주가 폭등, 그로 인한 즐거움은 어제로 끝내셔야 한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애프터장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악재에서 오는 주식시장의 하락, 그로 인해 느껴지는 불안감, 그것도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시고 다시 기계가 되어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따위 이벤트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다고 한없이 기뻐하고 슬프다고 한없이 슬퍼하면 조울증 걸려서 제명에 살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